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 시에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지금 실비보험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보장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심지어 자기 부담금도 50%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통원치료도 5만 원 이상부터만 지원이 되고요. 보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 부담으로 실비 전환을 고민 중이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께는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4세대로라도 전환을 미리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고라도 그냥 버티는 게 나은지 말이죠.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비보험 세대별 장단점 비교와 실손 전환에 대한 기준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손 전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되는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가 3,9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생기는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이 실비보험은 실제로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필수 보험이 바로 이 실비보험인 건데요. 그런데 요즘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이 실비보험의 문제가 바로 보험료 문제입니다. 이 가입할 때만 해도 3만원, 4만원이면 충분했던 보험료가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오른다는 안내 문자가 오면서 가입자분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고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실비보험이 갱신형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변동되는, 인상이 많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띈 보험입니다. 또 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평생 동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이 한 보험사의 실비보험료 상승 추정치 그래프를 보면 40세에 38,237원에 가입한 실비보험료가 60세가 되면 약 25만원, 70세에는 약 66만원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상폭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서 이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나 하는 회의감을 보이고 있으신 거죠. 다만 이거 무작정 전환해라 또는 무작정 유지해라,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 병원 이력, 경제적인 여건, 나이나 직업 등에 따라서 선택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답 해설지가 아닌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실비보험을 전환할지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이 몇 세대 실비인지, 그리고 어떤 보장 혜택이 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먼저 1세대 실비보험입니다. 가입 시기는 2009년 9월 30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때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급여든 비급여든 병원비 2천만 원이 나왔다면 2천만 원 100% 다 보상을 받는 거고요. 보험료 갱신 주기도 5년으로 더 길었고요. 보장이 바뀌지 않고 만기까지 평생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인데요. 이 재가입 주기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1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 내가 보험료 납입 여력만 된다면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보험인 거죠. 이렇게 혜택이 좋은 1세대 실비도 문제는 역시 인상되는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2013년 4월을 분기점으로 같은 2세대 실비인데도 보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의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고,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입원 시에 10%의 부담금 정도만 내면 평생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2세대 실비부터 재가입 주기 15년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 4월 1일에 실비를 가입한 2세대 가입자라고 하면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5년이 지난 2028년 4월 1일에는 실비가 강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당시에 나와 있는 실비가 5세대라면 5세대, 또 6세대라면 6세대로 그냥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는
이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건강상태, 병력 등에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3세대 실비도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가입하신 분들이 4세대 실비라고 하는데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 아니라 5년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가입하신 4세대 가입자분들은 당장 2026년 7월부터 다음 실비로 강제로 전환이 되겠죠. 이 재가입 주기가 있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하신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사실 전환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세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조금 준비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 정말 좋은 보장을 가진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좋은 혜택을 뭐 80세든 100세든 내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는 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험료의 인상 폭입니다. 일단 1세대, 2세대 실비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것도 건강한 신규 가입자가 없죠. 시간이 갈수록 기존 가입자분들 연령대는 높아질 거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병원을 가는 횟수와 청구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럼 신규 가입자는 없는 상태에서 청구는 많아져서 손해율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률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계속 높아지는 보험료 때문에 해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분기점은 70세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22년도 기준으로 60세까지는 그래도 가입률이 한 66% 정도로 50대에 비해 떨어지긴 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70세부터는 26.5%로 급락하더니 80세 이상은 가입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사실 65세를 은퇴 나이로 가정을 하면 은퇴 후부터는 소득이 줄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나이가 늘어나니까 또 나이만큼 실비보험료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결론은 이 실비보험을 평생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부터 은퇴 직후까지는 병원비 대비를 실비 위주로 하시되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실비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험료 오르지 않게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퇴 이후에는 실비는 4세대나 5세대로 좀 전환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춰서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1세대, 2세대 실비라고 해도 생각보다 허점인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한방치료인데요.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질병에 의한 경우 오직 입원 치료일 때만 한방치료 보장이 가능한데요. 가볍게 침을 맞거나 추나요법으로 받는 통원치료는 보장을 하지 않았죠. 다만 상해로 인한 한방치료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입해 두었다면 상해 진단 코드가 발부되면 입통원 구분 없이 한방치료도 보장을 합니다. 반면 2세대 실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질병, 상해, 입원, 통원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방치료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항목은 입원, 통원 관계없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한방치료를 입원까지 해서 받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2세대 이후 실비라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침, 추나요법 같은 것도 급여로만 받으면 입원, 통원 구분하지 않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치료면 보장을 다 해줘요.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이라든지 치아 파절에 의한 급여 치료, 사랑니 치료, 충치 보존 치료, 아말감 GI 등도 보장을 하고요. 파노라마 엑스레이 검사 등도 급여라면 보장을 합니다. 반면에 1세대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상해 치료 시에만 보장을 해줬어요. 질병에 의한 치과 치료는 아예 보장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어야지 총 진료비 50%를 중복 지급해주거든요. 반면에 해당 특약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보장받지를 못해요. 이어서 치질 같은 경우에도 1세대 실비는 보장하지 않고요. 2세대부터는 급여 치료에 한해서 보상을 합니다. 성병이나 HIV는 원래 보장하지 않았었는데 2세대부터는 혈액에 의한 감염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장을 해주고요. 디스크나 신경계 질환, 뇌질환을 제외한 선천성 질환 1세대는 아예 보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2세대 실비부터는 모두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질환 중에 제외된 선천성 뇌질환은 1, 2, 3세대 모두 보장하지를 않고 오직 4세대에서만 태아보험으로 태아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비만 같은 경우에도 치료 목적일 때 4세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형 당뇨 치료 목적의 대사수술만
10%까지만 보장하거든요. 또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은 1세대 16년도 이전 실손까지는 보장하지 않고 16년도 이후에 2세대, 3세대, 4세대부터 이 태아 실비에 특약을 추가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습관적인 유산, 불임, 인공수정 등 임신, 출산 질환 관련 합병증도 마찬가지 4세대 실비서부터만 보장이 되고요. 치매는 1세대 실비는 보장하지 않는 곳이 있지만 2세대부터는 치매에 대해서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 밖에 각종 정신과 관련 질환들은 16년도 이전 실비는 보장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을 실비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1세대 실비는 보장이 약하거나 또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보장이 되는 각종 질병 항목을 가져와 본 거고요. 물론 1세대 실비만 또 보장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단 요실금 치료, 이 질병코드 R32의 상세불명 요실금일 때는 1세대 실비만 보장하고 2, 3, 4세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질환은 조금 특이하게 급여 치료에 한해서 1세대와 4세대에서 보상이 되는데 반면 2세대, 3세대는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치료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치료받았을 때는 대부분 실손은 보장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1세대 실비에서는 4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입니다. 16년도 이전 실비까지는 보장을 해줬고요. 그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비응급 환자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 시 실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응급 상황일 때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특히 2세대, 3세대는 상급종합병원까지만 보장하지 않았는데 4세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도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4세대가 좀 불리하네요. 끝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백내장은 입원이 아닌 대부분 통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때문에 이거 전환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세요. 실제로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비 청구 시에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약 67.6%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인데요. 입원 필요성 불인정이 그 다음으로 많죠. 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인데 왜 입원까지 해서 수술을 받냐? 그냥 통원으로 치료받으면 되지. 아무래도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통원은 가입식에 따라서 뭐 20만 원, 30만 원 선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백내장 수술은 세대별 보장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요약하자면 이 4세대 실비보험은 보장 내용이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맞지만 보장되는 범위는 4세대가 생각보다 더 넓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기 부담 금액이 좀 높긴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문제로 전환을 고민 중인 1세대, 2세대 분들에게는 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는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면 할증이 되고요. 비급여 청구를 안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바로 비급여 차등제 덕분인데요. 전년도에 내가 수령한 보험금이 없다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고요.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 그대로 유지,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할증이 됩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면 할인받는 대상이 전체 실비 가입자의 약 72.9%, 유지가 되는 분들이 약 25.3%였어요. 할증이 되시는 분들은 합쳐서 1.8%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웬만하면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또는 할인 대상이라는 거고요. 또 암이나 뇌혈관, 심장혈관 등 중대질환으로 산정특례제도 대상이 됐거나 장기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분들은 이 비급여 보험금 합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큰 질병으로 인한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책 기간 면에서도 4세대가 유리합니다. 일단 4세대 이전까지는 사고일로부터 얼마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었어요. 1세대 상해 의료비는 180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365일 보장, 90일 면책 등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4세대 실비는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만 초과하지 않았다면 공백 없이 365일 매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상해에 의한 경우고요. 질병에 의한 사고일 때는 1세대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보장하고 퇴원일로부터 180일간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입원한 다음에 퇴원했는데 3개월 뒤에 재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면 이거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1세대의 가장 큰 단점인데 반면에 4세대는 5천만 원 한도 다 쓰지 않았다면 계속 보장이 되고 1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 기간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1세대보다 4세대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준점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1세대, 2세대 유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보험료 부담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병원을 내가 자주 다니지 않는데
1년인데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다면 이때는 좀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보험료 절감하는 차원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시고 어차피 병원을 많이 안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암 진단비라든지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높아진 자기부담금을 보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반대로 병원 다니는 빈도가 많거나 특히나 3대 비급여 빈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대로 기존 실비보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환을 선택하신 경우에 몇 가지 내용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4세대 전환 시에는 같은 회사 상품이라면 1년 이내 정신과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실비가 일부 보장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질병만 보장을 한다던가 말이죠. 이런 분들은 4세대 전환 시에 빠진 부분을 채워서 완전체 실손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전환하고 1년간 병원 이용을 안 하시면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보험료 10%를 할인해 주니까요. 병원 이력이 적은 분들에게는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철회 기간인데요. 아, 이거 괜히 바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실비 전환 후 6개월간은 예전 계약으로 다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환 후 보험금 청구를 했어도 3개월 이내에는 취소하고 전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6개월이라는 충분한 고민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1,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내 실비는 갱신형이 아니야,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비가 갱신형 보험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분들은 적립형 보험료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인데, 이 적립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험료 외에 추가된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인상이 필요할 때 쌓아둔 적립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상된다고 못 느끼는 거고요. 그냥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그 중에 일부가 인상된 보험료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립보험료가 인상 금액을 대체하다가 다 소진되게 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인상폭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세대별 장단점 비교, 특히 1세대와 4세대 위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뭐 보장이 좋은 1, 2세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생 가져가는 거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통계 자료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전환을 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때 되면 어떤 실손이 판매 중일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5세대도 보장이 이렇게 줄어들 예정인데 뭐 6세대, 7세대로 넘어가면 사실 이 보험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신 분이 실비보험료 20만 원 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전환해서 줄이시는 게 낫겠죠. 반면에 월급이 1천만 원이신 분이 실비보험료 20만 원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유지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또 다른 예로 월급은 200만 원씩 받고 또 실비보험료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병원을 한 달에 정말 자주 가시고 병원비로만 해도 100만 원 이상씩 지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실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개인의 재정 상태, 병원 이력, 뭐 나이, 성별에 따라서 전환에 대한 해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전환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보험에 대한 설계 경험, 청구 경험, 리모델링 사례 분석 등 이 보험 신사에서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해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하는데요. 저희 보험 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최선의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